안녕하세요. 주말이옵니다. 주말에는 이제 제가 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금요일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관련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펙 월간 보고서의 내용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수출입 물가가 화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그 모스크바 평양 직통 열차가 이제 더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텐데 그 전에 BOJ도 회의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CPI가 발표되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목요일 날 휴장이 되네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본의 CPI가 발표되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이제 뭐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할 텐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FOMC 회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야, 그 국방비를 얼마나 늘려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MSCI 연례 시장 분류가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또 7월 8일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다음 주에는 FOMC,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국가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브라질이 예정돼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다양한 나라들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일본에서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이 그림은 BOJ,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일본 국채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이게 빨간색인데 많이 샀네요. 요즘에 보니까 이거 뭐야, 얘네 팔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일본에서 과거처럼 금리를 막 적극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한국하고 일본 중에서 어디가 금리가 더 높은지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한국이 더 높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일본의 30년물 금리가 최근에 2022년 이후로 이렇게 올라서요, 2.8%나 되고요. 한국의 30년물 금리는 최근에 낮아져가지고 2.7%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3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가장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다툼이 될 텐데,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핵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역에다가 진짜 많은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니네 핵 때문에 공격했다더니, 야, 정유시설에는 가스에다가 또 왜 이렇게 폭격을 한 거야? 이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의 이제 군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죽었고, 그래서 누가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정신없이 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증시가 방금 전에 이제 개장을 했거든요. 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지금 0.3% 상승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촬영 시간이 지금 7시 반인데, 야, 이게 벌써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은 이거 전쟁 났는데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소식통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이란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더 이상 공격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이게 보면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야, 우리가 좀 이제 개방 좀 하려고 그러고, 우리 지금 미국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날 정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잠깐만, 근데 나 그만 때리면 나도 안 때릴게. 이거는 글쎄요. 저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 국제사회가 약육강식이구나. 진짜 공격 잘하고 싸움 잘하고 힘세면 어쩔 수 없구나. 진짜 안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인 국방력도 강하지 않으면
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가운데 또 다음 주에는 나토에서 야, 국방비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G7 국가의 각 국가들의 생각들은 수장들은 혹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와, 저거 야, 저렇게 했는데 야, 우리도 빨리 군사 빨리 전쟁 무기 개발해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전쟁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상황에서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까지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이제 그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리뷰하는 자료들인데 오늘 이제 하루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빅스 지수가 계속 내려오다가 유의미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채권도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안정되던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정될지 안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전고점 근처에서 좀 쉬었고 그리고 금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올해 내내 빠지던 유가가 급반등을 했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70불을 훌쩍 하루 만에 2, 3일 만에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보면은 금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던 거에 비해서 유가는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이번 주에 유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은 경제 지표가 지금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미국만 0 이하에 있습니다. 일본, 유럽, 중국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인데 특히 중국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데 미국만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안 좋고요. FOMC 회의에서 야, 금리를 낮춰 높여 이것을 말로 하는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수집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야, 연준은 이런 느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 올려야지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와, 거의 이제 좀 낮아지는 거 파란색으로 바뀌기 직전인데 이런 분위기까지 연출됐는데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유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FOMC에서 이거 우리 금리를 인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란이 흰 수건을 던지고 이스라엘이 알았어 이제 그만할까? 야, 다음부터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무마가 되고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또 진정되고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번 이제 리스크가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고 막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그렇고 특히나 이스라엘 증시가 플러스 반전했다는 걸 보면 시장이 아주 큰 문제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주황색 선인데 2023년에 이게 쭉 들어왔었죠? 근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근래 한 5년 내에 한 번도 없었던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가 0.9배, 1.0배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건 긍정적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지라고 보니까 야, 지주사가 좋아, 뭐가 좋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과 방산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방산과 조선.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두 개의 섹터가 역시 두주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 주간의 증시 성과를 보면은 오라클이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좋았고요. 팔란티어 이번 주에도 7%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급락을 극복하면서 10% 상승했고요. 일라일릴리가 좀 반등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이제 주 종목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세의 영향을 일부 극복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의 수혜를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되게 잘 났는데 억울하게 이제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아마존 이제 주가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컨퍼런스도 있었는데 내용이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애플이 가장 지금 현재 관세 영향에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빅테크 중에 제일 많이 빠진 편이고 회복도 굉장히 느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를 통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관세의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하정우 박사가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정지훈 박사님이 얘기해 준 걸 페북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정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이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지를 빠르게 이제 스피드 있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구독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이거 업데이트를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월요일 날은 제가 이번 주에도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진짜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돈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한 주 동안 있을 일들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0년물 국채 입찰, 국채 입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국채 입찰도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정학 리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행사는 조금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강세장에 진입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실 지난주에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금요일날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근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지난주에 이만큼 올랐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만큼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이제 막 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투자하시는 분,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는 투자 안 하시는 분은 뭐 어떻게 뭐 싫어 난 이런 이제 거부하는 그런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투자를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내 거보다 남의 거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왜 주가가 많이 올라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언은, 이럴 때는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고 틀리지 않는다면 내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반성하듯, 맞네, 저 말이 맞네, 저 주식이 옛날에 이 녀석이 좋다고 했는데 진짜 많이 올랐네, 그래 그럼 내가 사야지, 이렇게 하는 반성 매매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조언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는 K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해시드의 김용범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핵심 정책이 5가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차기 정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관련된 주식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팩의 중국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것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힘을 빡 줄 때는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신고점 돌파하면은 뭐 좋지만 아닐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힘을 빡 주진 말자,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공급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얼마나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가느냐일 텐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작년부터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수요가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는 사람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모구가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변화 있지만 와우 포인트가 부족하다. 이게 상당히 좀 완화되는 표현인 거죠.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애플은 1년 동안 뭘 한 거냐? 이런 이제 분위기여서 사실 외신들의 반응이나 이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10일 나이트에서는 주요 법안의 속도 조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주사를 포함해가지고 주가가 조정받았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때부터 이제 방산과 조선이 좀 부각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산과 조선이 올라갔다. 많이 올랐죠. 최근 1년 동안에 100%, 200% 오른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소식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출연료 상한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시총 순위 변화를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드렸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올해 시가총액이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30위 미만에서 시총 순위 변화가 큰 기업들은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보면
알면 이거 오를만한데? 그러면 이제 투자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YTG 기준으로 독일 지수에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드디어 독일 지수까지도 코스피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독일 닥스를 역전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좀 조정을 받긴 했죠. 수요일에는요. 지금은 숏이 더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이 정말 잘 되고 있다. 미 재무장관이 러트닉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CPI 발표하고 국채 입찰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전고점을 뚫을 정도의 임팩트가는 없었던 걸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왜 숏이 더 위험하다고 봤는지 물론 실제로는 골드만삭스의 하우스뷰는 성장 둔화 그래서 반등하면은 팔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숏이 너무 많아서 숏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롱보다 숏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락장으로 진입하고 이럴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주가가 왜 반등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침에 투자하기 전에 미국도 그렇고 어젯밤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토에서는 2900포인트 돌파했고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화장품이 강세가 됐다는 점 점검해 드렸는데 그래서 화장품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정말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폭발적으로 유럽 수출이 성장했는데 특히 폴란드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MOM으로 2000포인트가 올랐다. 이건 너무 좀 과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수출 단가가 너무 올랐는데 이거 뭐지? 뭘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다음날에 보니까 이게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되돌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편을 준비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5000포인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댓글 반응이 안 좋아요. 여전히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코스피가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한국에도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증권에서 표시한 건데 이건 극단적인 지금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코스피 지금 투자 안 하신 분이 덤빌 때는 아니라는 거죠. 덤빌 때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5000포인트 갈지 4000포인트 갈지 모르겠지만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막 덤벼서 막 이렇게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러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정 받을 때 또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오래 가려면 흥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표정 관리가 중요한 것 같다 보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목요일 아침에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주가가 이게 좀 의미 있게 지금 이거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데 좀 빠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유가가 68불까지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목요일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70불 후반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인력 철수를 허용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미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것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도 실적 발표하자마자 저희가 시간에서 7% 상승할 때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이토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왜 우리나라 조선소를 또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는지 과거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국카본과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달바글로벌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인데요. 2조 원 가깝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16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다 좋은 점이에요. 좋아요.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6월 22일 날 락업이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마냥 좋다라는 걸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분석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얘기했던 폴란드형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달러 약세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채권 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오른다 빠진다 말들이 많지만
우려가 되는 점들은 내부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주가가 이제 결국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날은 제가 이제 전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효침클럽 번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보통 주가가 오를 때는 양봉을 그리면서 올리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매도하고 싶은,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는데 저는 요게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손바뀜이 많이 나왔으니까 좀 상승 여력이 좀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시장의 움직임은 AI,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트에서는 조정받은 국내 증시하고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소개해 드렸습니다. 17%나 급락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물적 분할은 아니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질 게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3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까지 갈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이게 이건 어쩌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엄청 싸우겠네라는 생각 등을 할 수 있지만, 또 보면은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좀 약한 약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하긴 해도 힘의 균형,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세구나, 그러면 내가 맞은 건 아프고 진짜 억울해서 부글부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참아야지 하면서도 유지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씁쓸하지만 또 사실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주말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